구강 한번 보죠. 구강. 제목은 방울새. 양 기자의 소설이야. 여기는 등장인물이 한 4명 정도 나오고 감옥에 갇혀있는 남편, 즉 누구의 아버지가 하나 나오거든. 자, 여기 한번 볼까? 자, 그럼 4명이 누구냐. 여기 그녀로 등장하는 게 남편이 감옥에 가 있어. 감옥에 갔는데 뭐 다른 이유는 아니고 사회운동하다 감옥에 간 거야. 그녀의 딸이 나오지. 딸. 그 경주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녀의 친구 윤희가 나오고, 친구야. 윤희의 아들 성구가 나온단 말이야. 이 4명이 동물원에 가서 본 게 방울새야. 방울새는 그러면 동물원에 갇혀있는 거지, 그지? 그 갇혀있는 모습이 남편의 모습과 이렇게 중첩이 된단 말이야. 남편도 억압과 격리되어 있는 폐쇄된 공간인 감옥에 있고, 그 다음에 방울새 역시 자유를 박탈당한 채 살아가는 동물원의 3중 4중의 어떤 그 철책 안에 갇혀있는 그런 방울새의 모습, 이것이 바로 남편의 모습이다, 이렇게 중첩된다 그랬지. 2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자, 그럼 한번 본문 봐봐. 황록색의 그늘로 덮여있는 먼 산을 바라보다가 그녀는 문득 오른쪽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는 것을 느꼈다. 떨림은 이내 수초 간격으로 일정하게 반복되었고, 그녀의 오른쪽 시야에 잡히는 산과 나무와 색색으로 치장된 간이 매점들도 따라서 순간적인 경련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였다. 본인이 경련을 일으켰단 말이야. 눈꺼풀이 막 바르르 떨린단 말이야. 원래 이 눈꺼풀이 바르르 떨리는 건 뭐 흔히 얘기하는데 뭐 비타민 D가 부족하다 막 그런 얘기 하잖아, 그지? 그런데 이것은 등장인물의 행동이고, 행동은 결국 심리를 나타내는 거야. 순간적인 경련. 이게 지금 순간적인 경련이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지, 그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녀는 2 손을 들어 눈덩이를 지그시 눌러보았다. 자, 이 행동이 뭘 말하는 거냐면, 이 신체적 증상이 일어났으면 사실은 충격을 받거나 깜짝 놀라야 되거든. 근데 이 신체적인 눈 경련이 일어나는 것을 지그시 눌러보았다라는 말은 결국 익숙하다는 얘기, 이 경련이. 그래서 눈꺼풀의 경련이야말로 이미 오래전부터 그녀를 간섭해온 익숙한 증상이다. 그러니까 놀라지 않고 그렇게 했단 말이야. 여기서는 눈꺼풀의 떨림 현상은, 경련은 일종의 그녀의 불안감이라는 정서를 표현하고 있는 거야. 불안감. 남편이 지금 어디 있다고? 사회운동하다 감옥에 갔다 그랬잖아. 그 남편이 없는 상황의 불안감, 그 정서를 눈꺼풀의 경련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야. 이미 익숙하다? 자, 우리는 이런 불안감의 증세를 사실은 확장시켜보면 현대인의 모습이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항상 왠지 모를 불안감에 쌓여 있어. 그것이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 자, 그 다음에 기다란 낭하를 하염없이 걸었다는 느낌이 있었다. 낭하라는 말은 원래 건물에 이렇게 꾸불꾸불 다니는 통로를 말하는 거야. 우리가 보통 그 기나긴 낭하에서 하염없이 걸으면 어때? 뭐 예를 들면 뭐 길을 잃어서 당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계속 좁은 길을 가다 보면 답답함 혹은 불안감이 느껴지겠지. 그러니까 지금 위에 나온 불안감이라는 정서를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야. 그때도 양쪽의 흰 벽과 침묵하는 천장이 수초 간격으로 경련을 일으켰고, 이 경련을 일으킨 건 누구야? 그녀한테 일어난 거지, 그지? 여기서 지금 천장이 수초 간격으로 경련을 일으킬 수는 없어. 그녀가 경련을 일으킨 거지, 그지? 그녀의 손은 눈두덩을 짓뭉개고 있었다. 그러나 면회실로 들어가는 도중에 낭하 따위는 없었다. 지금 면회실에 온 거겠지, 그지? 몇 개의 철문과 단호하게 고정된 눈초리들을 거쳤을 뿐이었다. 이제 지금 남편이 있는 거기까지 가는 거야. 남편은 핏기 없는 얼굴이었고, 반팔 수의 밑으로 희디인 팔뚝이 선명하게 도드라져 보였다. 네모 반듯한 공간 안에서 그들은 확실히 둘러 갈라져서 모습을 내보이고 있다. 서로 내보이고 있는 거지.
그는 저쪽에, 그녀는 이쪽에 한 겹 쇠망을 두고 쇠망을 거두어 버릴 수도 있는 두 손을 깍지 끼워 잠재우고서 그녀는 맥없이 남편의 등 뒤에서 약간의 얼룩과 손자국이 묻어있는 잿빛의 벽을 쳐다보고 있었다. 지금 그 남편이 있는 감옥에 간 거야. 알았니? 공간적으로 한 공간에 있긴 한데 그 안에 딱 네모 반듯한 공간 안에 딱 분리되어 있다는 거. 분리. 그러면 이건 남편은 만나고 있지만 격리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지. 격리되어 있는 상황. 자, 그 다음에 그 또한 아무 이유 없이 바닥에다 후후 입김을 불어대고 그 입김을 발길질로 닦아내고 있다는 몸짓을 해 보였다.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행동.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잿빛의 벽이라고 나왔는데 잿빛의 벽을 쳐다보고 있는 두 사람. 이 벽은 심리를 표현한다면 벽을 보면 어떻게? 답답하지. 암담함이지. 암담한 심리를 표현하고 있는 게 바로 잿빛의 벽을 쳐다보고 있는 것과 같은 심리 상태다. 자, 그 다음에 장식이 없는 숫자판만 커다란 벽시계는 소리도 날카롭게 면회실에 울리고 그녀는 마침내 흰 벽의 얼룩 보기를 끝내고 남편을 쳐다본다. 흰 벽을 얼룩을 보다가 남편을 쳐다본 거야. 우리 속에 갇힌 짐승. 누군데? 남편이겠지? 감옥 속에 갇힌 남편을 말하는 거야. 그러나 이제는 번뜩이지 않는 눈빛. 자, 이제는 번뜩이지 않는 눈빛이라 했는데 원래는 번뜩이는 눈빛이었을 거야. 지금은 감옥에 갇히고 나서 번뜩이지 않는 눈빛으로 그 또한 그녀를 본다. 번뜩이지 않는 눈빛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면 번뜩인다는 게 뭐야? 이게 사회운동할 때 아주 극렬하게 저항했단 말이지. 근데 지금은 감옥 안에 있으니까 그렇게 극렬한 저항은 아니지만 아직도 그 사회운동할 때 사회의 모순, 사회의 부조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저항하려는 어떤 마음가짐은 남아있다는 거야. 마음은 남아있는 거지. 행동으로 나설 수 없고. 그 또한 그녀를 본다. 지난번 경주에 감기는 다 나았는가. 이 경주가 바로 아까 얘기했듯이 그녀의 딸이라고 얘기했지, 그지? 라는 질문이 오면 한참 뒤에 그녀는 이제 여름이 다 지났나 보다는 대답을 보낸다.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는 봐봐. 지금 딱 와가지고 답답함과 암담함의 심리가 딱 나왔는데 갑자기 보자마자 무슨 얘기를 해? 자, 경주 감기 다 났어? 여름이 다 지나갔나 봐. 지금 대화가 있잖아. 뜬금없는 대화를 하고 있는 거야. 맥락이 맞지도 않아. 알았어? 왜냐하면 갇혀있는 남편.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밖에서 남편을 바라보는 그녀. 이 둘의 상황이 완전히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같은 공간에 있지만 딱 분리되어 있다고 그랬잖아. 분리되어 있는 분리되어 있는 창살. 이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 두 사람의 어떤 소통을 방해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대화가 맥락이 이어지지 않는 대화가 계속 이어간단 말이야.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히 지내라는 말이 새마을로 건너오면 시골의 사촌 형님네 마늘이 왔다는 대답이 다시 새마을로 건너간다. 역시 맥락이 이어지지 않는 소통이란 말이야. 그렇죠. 봐봐. 자, 뭐라 했어? 마음 편히 지내. 그랬는데 사촌 형님네에서 마늘이 왔어요. 말이 안 되잖아. 지금 서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안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반들반들 달아있는 윤기나는 나무의자와 되풀이되는 헛손질의 쓴맛이 그녀를 사로잡을 즈음 남편은 또 한 번 마음 편히 지내라고 당부하며 아주 커다랗게 그러나 사실은 지극히 미미하게 웃음을 한 조각 내어 미는 것이다. 살짝 미소를 지으면서 이야기했단 말이야. 계속된 헛손질. 바로 이게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야. 계속되는 헛손질. 끝나고 말았다는 뜻의 마지막 카드를 얼굴에 남기고 계속 대화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는 이 상황이 끝났다는 거야. 그는 들어온 문으로 다시 빠져나가고 그녀 또한 몸을 돌이켜 이쪽 세상으로 빠져나온다. 결국 무의미한 대화를 하다가 부부는 서로 갈 길로 갔다. 즉 어차피 감옥에 있는 사람은 갇혀있는 거고 억압
그 다음에 이렇게 갇혀있는 사람의 삶이고 이쪽은 세상 사람들의 삶이니까 자유로운 삶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이들의 면회에서 헛손질, 즉 계속되는 헛손질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알았니? 그 다음에 남편이 가족들로부터 차단되어 홀로 저쪽 담벼락 속이면 감옥이겠지. 넘겨지게 되었을 때 그녀는 아무 대책도 가지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대책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잡혀가기 전에 대비를 한다든지 잡혀간 다음에 대비를 하고 그 상황에 맞게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녀의 어떤 그 나중의 삶이란 말이야. 나중에 가서야 이런 경우에는 어떠한 특별 대책이 있었다 한들 아무런 도움도 얻지 못했으리라는 것을 알게 되기는 하였지만, 그러니까 특별히 뭐 대비할 게 없었어. 근데 아무런 대책이 없었을 때 그래도 좀 대비를 해놨어야 되는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대비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네. 처음에 그녀는 무력한 스스로 때문에 크게 절망했어. 남편이 잡혀가는데 아무런 대비도 못했다. 그래서 절망이었단 말이야. 애초부터 그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방이 많아 월세만으로도 최소의 호구지책을 해 나갈 수 있는 낡은 기와집 아래 존재해 있던 사람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있었던 건 아니란 말이야. 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고생을 해서 이렇게 호구지책, 이 호구지책이란 말은 목구멍에 풀칠하는 거야. 겨우겨우 살아갈 만한 만큼 정도. 원래부터 그런 건 아니었어. 부모한테 받은 게 없으니까. 그는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이 가능하기만 하다면 평등하게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던 사람이었다. 그럼 결국 남편이 사회운동을 했다는 건 부조리한 사회에 저항하고 뭐 투쟁하고 막 이런 것보다도 그냥 기본적으로 모두가 평등하게 모두 다 따뜻한 마음을 나누면서 사는 일종의 남편의 지향은 그냥 일상적인 거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야. 순수하다는 거지. 그 생각이 어느 무렵인가 주장으로 바뀌었고 좀 강력해졌다는 얘기지. 이제는 그의 주장만을 신봉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비어있는 남편의 자리를 눈여겨보지 않고 사는 법을 터득했어. 그러면 여기서 남편의 자리를 눈여겨보지 않고 사는 법이라는 건 남편에 의지하지 않고 남편 대신에 집안을 꾸려가는 생계를 책임지는 이런 삶을 선택한 거지. 그지? 말하자면 그녀 스스로 남편의 자리를 비워두고 있는 셈이었다. 결국 남편한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려고 했던 그녀, 그리고 남편은 여기서 위에 말한 대로 얘기한다면 뭐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순수한 어떤 사회에 대해서 평등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처음에는 약한 신념이었지만 나중에는 주장으로 바뀌고 주장을 신봉하니까 저항하고 투쟁하다가 감옥에 갔다는 얘기야. 어느 늦은 가을 그녀는 기분 전환도 할 겸 5살 난 딸 경주를 데리고 과천동물원에 가게 된다. 이 방울새 제목과 관련된 거야. 가로 세로 1m쯤의 유리상자들이 벽을 따라 질비하게 세워진 그곳. 쫙 세워진 그곳. 이게 뭐냐면 가로 세로 1m 해가지고 유리상자 쫙 벽을, 이게 바로 세장이죠. 세장. 동물원 세장을 말하는 거야. 보통 조류원이라고 그러지. 조류원. 들어서 썩 좋지 않은 냄새를 풍겨주었다. 새들의 오물이나 잠겨있는 실내 공기 탓이겠지만 물론 이것이 주로 나는 냄새겠지만 냄새만으로도 이쪽 세상과 저쪽 바깥 세상이 확연히 구분됐다. 자, 이쪽 세상과 저쪽 바깥 세상의 분리. 그러니까 지금 분리됐던 게 앞에서 나왔던 게 감옥에 면회 갔을 때 분리가 나왔었잖아. 뭐 그 남편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녀는 문득 남편을 생각했다. 감옥에 있는 남편, 여기 지금 조리원의 상황하고 비슷하단 말이야. 냄새는 특히 이런 류의 퀴퀴한 냄새는 언제나 남편을
떠올리게 하였다. 자, 그럼 시각적으로도 어떤 답답한 분리, 그 다음에 쾌쾌한 냄새도 뭐 매개체가 돼서 떠올리게 하는 거야. 악취가 풍겨나오는 한은 어쩔 수 없노라고 그는 말하곤 했다. 이거 어디서 한 말이야? 어디서 한 말일까? 이게 남편이 감옥에서 한 말이야. 악취가 풍겨나오는 한은 어쩔 수 없노라고 그는 말하곤 했다. 이 세상에 썩고 있는 쓰레기들을 막혀있는 시궁창을 치우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럼 이거는 감옥 가기 전에, 감옥 가기 전이네, 그지? 전에 세상을 평등하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며 사는 세상을 꿈꾸던 그가 사회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감옥 가기 전이라고 해야지, 그지? 세상이 뭐라고? 악취가 풍겨나오고 세상이 썩고 있고요, 쓰레기로. 세상이 막혀있는 시궁창처럼 냄새나는 거야. 그러면 이걸 싹 치워야지 이 악취들이 모두 사라진다. 남편이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나타내는 거고, 이거는 감옥에 가기 전 남편의 말이라고 해야지. 감옥이 아니고 감옥에 가기 전에. 그녀는 이런 조료원 안에서 아무런 냄새도 맡지 못한다. 잠깐 사이에 후각은 마비되고 언제 냄새가 났었는 듯이 코는 말짱해서 킁킁거리던 짓도 멈추었다. 우리 이거 과학 시간에 배웠지? 이거 뭐라 그래? 이거라 그러잖아. 순응. 코가 마비된 거야. 냄새 못 맡는 거야. 자, 여기 지금 보니까 내맡겨지고 길들어진 일. 우리가 보통 살아가는 소시민의 삶은 바로 이런 거야. 여기 남편처럼 썩은 냄새가 나고 시궁창 청소해야 되고 악취가 나고 이거 바꿔야 되고 개선해야 되고 저항해서 바르게 냄새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적극적인 거고, 이렇게 길들여지고 금방 잊어버리는 건 소시민, 일반적인 사람들의 패턴이라고 봐야 되겠지, 그지? 자, 그처럼 많은 새가 있었지만 어느 곳에서도 새소리는 들려오지 않았다. 새소리. 박제가 되어 있는 듯한 동공과 차가운 발뿌리. 자, 박제가 되어 있는 듯한 동공과 차가운 발뿌리. 이게 바로 갇혀 있는 새들이 거의 생명력을 잃어버린 거지, 그지? 그러니까 마치 여기 보면 그녀가 악취에 길들여지고 내맡겨진 것처럼 이 조리원 안의 새들도 결국 자유와 생명 이런 것들이 가득했던 원래 자연 상태였지만 여기 갇히면서 이런 것들을 상실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일렬 행대로 질비하게 늘어서 있을 뿐이다. 죽은 나뭇가지 위에 동그만히 얹혀져서 참새, 콩새, 종달새들이 유리벽 바깥의 인간들을 노려보고 있다. 죽은 나뭇가지 위에서 전깃줄에서 때로는 미풍의 보리밭 이랑에서 정답게 우러져던 바깥 세상의 새들과는 전혀 닮지 않는 것처럼 보임은 무거운 침묵 때문일까? 그럼 결국 아까 얘기했던, 지금 금방 얘기했지, 생명력 가득한 건 어디야? 여기지. 전깃줄에서 때로는 미풍의 보리밭 이랑에서 정답게 우러져던 바깥 세상의 새들. 자, 이게 바로 자유와 생명이 가득했던 이 조리원 바깥에서의 새들의 삶이겠지, 그지? 근데 이게 박제가 돼버리는 것처럼 더 차가운 발뿌리, 이건 길들여진 거고, 이거하고 이거는 완전히 반대의 모습이라고 봐야 되겠지. 대조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고목의 둥치를 잘라 시멘트로 탄탄하게 붙박아 놓은 가지마다 이파리 하나 매달리지 않았다. 그럼 여기 지금 눈에 띄는 건 뭐냐면 이거지. 이게 사실은 이거하고 같은 거야. 자유와 생명이 가득한 바깥 세상의 일부, 이파리, 조금, 전혀 없었다는 거지. 그러면 이건 인공적으로 사람이 새들을 가둬기르기 위해서 해놓은 고목의 둥치를 잘라 시멘트로 붙박아 놓은, 탄탄하게 붙박아 놓은 가지가지. 이게 인위적이고 인공적이란 말이야. 결국 새들이 살아가는 지금 조리원 안은 인공적인, 인위적인 공간으로 만들어진 거고, 실제로 바깥 세상은 이렇게 자유롭고 생명력 가득한 것들이
있었던 공간이라고 해야 되겠지. 새들은 두툼한 가지 끝에서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가 벼랑간 후두둑 날아올라 다른 가지로 옮겨 앉는다. 그러고는 이내 부동의 자세다. 안 움직여.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야. 부동의 자세라는 게 뭐야? 여기서는 위에서 말한 대로 하면 생명력을 상실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부동의 자세가 바로 생명력 상실이다. 생명력을 상실했다. 그러니까 겨우 그냥 생존하고 있는 거죠. 부동의 자세는 위에서 말한 대로 하면 부정적인 모습이고 박제되어 있는 듯한 동공과 차가운 발뿌리 정도 되겠어. 조류원의 중간쯤에서 그녀는 방울새를 만났다. 드디어 방울새를 만난 거야. 불이나 깃털의 색깔로 방울새를 알아낸 것은 물론 아니었다. 팻말에 적혀있는 팻말을 통해 잿빛 깃털에 음울한 눈매를 한 그것과 방울새가 맞 부딪히고 나서 그녀는 적잖이 실망을 한다. 아주 많이 실망을 했어. 방울새야 방울새야 쪼로롱 방울새야. 이거 사실은 노래야. 알았어? 방울새야 방울새야 쪼로롱 방울새야. 노래 불정마다 떠오르곤 했던 그 이슬 같은 느낌. 위에서 말한다면 자유로운 것을 말한 거죠. 어디서도 없었다. 감춰지기나 은유되지 않고 고지곳대로 드러나는 사실 속의 새. 자, 이것도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 요게 뭐냐? 요거는 박제되어 있는 듯한 동공 발뿌리를 말하는 거죠. 지금 조류원 안에 있는 새의 모습이 알았어? 방울새가 바로 이렇게 자유도 생명력도 없고 저렇게 갇혀있는 모습으로 그녀에게 시선에 들어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녀는 잠시 의아해한다. 그리고 내내 깨닫는다. 이내 깨닫는다. 아마도 노래가 사라진 탓이었다. 방울 같은 목소리로 목청껏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만 그것은 방울새라고 불린다. 그러면 여기 방울새라는 건 목소리에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목소리로 부를 때만 방울새고 실제 현실은 은유되지도 않고 고지곳대로 적나라하게 자유를 박탈되고 생명력을 상실한 모습이 바로 방울새였다. 노래하지 않고 있는 방울새는 단지 잿빛 깃털을 가진 한 마리 날것에 불과하다. 자, 이게 바로 위에서 말한 대로 자유와 생명력을 상실한 방울새란 말이야. 자, 그래도 그녀는 딸에게 가르쳐 줘야 했다. 그 노래를 가르쳐 주고 한 소절 따라 부르게 하면서 노래를 가르쳐 주었듯이 간밤에 고 방울 어디서 따왔니? 쪼로롱 고 방울 어디서 따왔니? 글쎄 어디서 따왔을까? 방울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경주는 물었고 그녀는 방울이 있었음직한 곳을 찾기 위해 곰곰이 생각해 보곤 했다. 그곳은 어디에 있을까? 지금은 왜 방울을 따오지 못한 것일까? 두터운 유리벽 안에 갇혀서 푸른 하늘 대신 시멘트 천장을 이고 죽은 나무 가지 위에 앉아있는 나는 방울을 따올 수 없는 것이 분명했다. 자, 그럼 여기는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건 이런 이유 때문에 방울을 따오지 못하고 있다고 여기 그녀의 생각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경주 딸이 방울을 왜 따오지 못할까?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을 생각한단 말이야. 여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노래야 노래. 어디 갔지? 쪼로롱 이런 거 이건 노래란 말이야. 이 노래 내용 중에 그럼 방울을 어디서 따왔냐고 물어봤고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는데 이유는 이 조류원에 갇혀있는 이것 때문에 방울새가 방울을 못 따오는 것 같다고 그녀가 생각하게 된 거지요. 경주는 신이 나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 그녀와 마찬가지로 경주 또한 방울새를 보는 것은 처음이었다. 노래 속에서만 있었던 새를 눈앞에 두고 아이는 쨍쨍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다. 동굴처럼 깊게 파 들어간 조류원 안에서 아이는 시방 지금 노래와 만나고 있는 것이다. 불렀던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는 거야.
아, 방울새는 동굴에서 살고 있구나. 자, 방울새는 동굴에서 살고 있구나. 여기는 지금 경주가, 물론 그녀와 경주, 딸이지, 모두 방울새를 처음 본 거야. 근데 이 방울새가 지금 있는 곳이 어때? 동굴 같은 곳에 있잖아, 그지? 그래서 동굴 속에 사나보다 방울새라고 생각한 거지. 경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갑자기 퍼뜩 놀라 아이를 쳐다본다. 그 말이 꼭 아빠는 동굴에서 살고 있구나 하는 말로 들린 까닭이다. 중첩된다는 게 바로 이거지. 방울새를 보면서 남편, 경주의 아빠를 떠올린 거란 말이야. 결국 동굴이라는 것은 방울새가 살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감옥이라는 것이 동굴과 비슷한 거지. 여기는 방울새, 그리고 여기는 남편이 돼야 되겠지. 방울새가 있는 동굴을 보면서 남편이 갇혀있는 감옥을 떠올렸단 말이야. 한때는 함께 산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없는 아빠가, 아, 여기 동굴 속에서 살고 있구나 라고 아이가 소리친 줄로만 알았어. 왜냐면 계속 방울새를 보면서 남편을 떠올렸기 때문에 아이의 말이 그렇게 들릴 수도 있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이는 방울새 노래를 부를 때마다 저 먼 곳에 살고 있는 방울새를 생각할 것이다. 방울새 대신 노래를 불러주면서 방울새의 다친 입을 대신해 주면서 아이는 방울새를 떠올리겠지. 자, 그러면 아이는 방울새를 떠올리면 그녀는 남편을 떠올리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는 경주고 여기는 남편이 돼야 되겠고. 자, 방울새를 보면서 남편을 떠올린 내용이에요. 자, 그럼 문제 한번 볼래? 1번부터 봐봐.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걸 모두 골라라. 자, A 한번 보세요. A는 앞에 봐봐, 앞에. 장식이 없는 숫자판, 벽시계. 이건 지금 남편의 면회 갔던 상황이잖아, 그지? 거기 지금 보면 첫 번째 문장이 뭐라고 끝나냐면 남편을 본다. 본다라는 말은 현재형 맞아? 네, 맞아. 회상 장면을 삽입한 거 맞아? 틀려? 회상 장면이 아니지. 이거는 순차적 진행이니까. 그러니까 남편한테 면회를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아이 데리고 조리원 간 거지. 그러니까 이건 회상씬이 아니란 말이야. 그 다음에 대화에 큰 따옴표 없이 처리하는 방식으로 작중 상황을 전개하고 있다. 따옴표 하나도 없죠. 그 다음에 서로 관련 없는 내용을 주고받는 인물의 모습. 아까 얘기했듯이 헛손질, 쓸데없는 헛손질을 하고 있는 거야. 소통이 원활하지 않음을 드러낸다. 정답은 기억하고 디귿하고 리을. 기억하고 디귿 리을. 4번이 정답이다.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봅시다. 내용이니까. 그녀는 예전에 딸인 경주에게 방울새 노래를 가르쳐준 적이 있지. 그리고 그러니까 노래를 부른 거고 방울새가 이런 동굴 같은 감옥 같은 데서 사는 걸 처음 본 거야. 그러니까 동굴에 사는다고 인식하게 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녀의 남편은 감옥에 가기 전에 딸인 경주와 함께 살았던 적이 있죠. 그러니까 감기 다 낫냐고 물어보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3번, 경주는 방울새 울음소리를 들으며 예전에 엄마로부터 배운 방울새 노래를 떠올렸다. 자, 틀렸어. 3번은. 자, 여기 지금 조리원 가서 방울새를 만났죠. 만난 거야. 근데 방울새 울음소리는 듣지 못했다고. 방울새 울음소리를 듣지 못하고 노래는 같이 불렀단 말이야. 4번, 그녀와 그녀의 딸인 경주는 동물원의 조리원에 갔지만 새들의 울음을 듣지 못한다. 애들이, 자, 아까 그 박제되어 있는 듯한 동공과 발뿔이 그 얘기 나왔었지, 그지? 새가 그렇게 많은데 새 소리가 전혀 안 들린 거야. 듣지 못했다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5번, 동물원의 조리원에서 그녀의 딸인 경주는 방울새를 처음 보고 방울새 노래를 불렸다. 노래는 전에 배웠지만 방울새는 처음 본 게 맞죠. 그리고 동굴 같은 데라서 동굴에서 산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 여기는 그녀도 마찬가지야. 자, 정답은 3번이 틀렸다. 자, 보기를 참고하여 3번과 4번.
바람직한 사회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남편, 적극적으로 사회 문제에 뛰어든다. 그들이 겨냥하는 문제는 사회 구조적 모순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기득권을 지닌 집단과 충돌은 불가피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그들은 감옥에 갇혀 자유를 박탈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폭력을 겪기도 한다. 이 작품은 자유의 박탈로 인해 존재의 의의를 상실한 당사자가 겪어야 하는 고통, 감옥에 갇힌 남편, 그리고 아빠의 부재 때문에 남은 가족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 그녀와 그녀의 딸 경주, 특히 작품에서 주인공인 그녀가 겪고 있는 눈꺼풀의 경련,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안감이라고 했지, 남편이 없는 상황에서 느끼는 불안의식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현대인의 삶으로 확대해서 해석할 수도 있다. 현대인의 불안감에 대한 얘기를 한 거야. 자, 그러면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이다.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봅시다. 1번, 이 세상 모든 이들이 가능하기만 하다면 평등하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며 살아야 한다. 이건 감옥 가기 전에 남편의 신념이라 그랬지, 그지? 남편이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싸웠고 결국 사회운동에 참여해서 감옥에 갔다고 볼 수 있겠고. 맞았고. 2번, 그녀는 비어있는 남편의 자리를 눈여겨보지 않고 사는 법을 터득했어. 남편은 언젠가 없을 거고 그때 살아가야 되는, 스스로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그녀가 미리 대비한 거라고 봐야 되겠지, 그지? 맞았고요. 3번, 썩고 있는 쓰레기, 막혀있는 시궁창, 기득권 신이고 있는 집단에 의해 주도되는 자유의 박탈 상황을 비유한 말로, 자유의 박탈이 아니죠, 부조리한 삶이고 부패한 삶이라고 해야지. 여기서는 부정적인 삶이라고 해야지. 썩고 있는 쓰레기, 막혀있는 시궁창, 이것은 악취지요. 악취는 제거해야지요. 이게 자유의 박탈 상황은 아니지요. 감옥에 가야지 자유의 박탈이 되는 거지. 알았어? 4번, 방울 같은 목소리로 목청껏 부르고 있을 때만 그 방울새는 방울새라고 불려지는 거야. 자유를 박탈한 채 사는 것, 방울새, 진정한 존재의 의의를 상실한 채 살아가는 것을 생각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요. 자, 이건 4번도 맞는 해석이야. 조류원의 방울새 분명히 존재하잖아. 그런데 생각하고 있는 그런 방울새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 노래를 부르지도 않고 있고요, 울고 있지도 않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방울새는 방울새는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건데, 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니까 진정한 존재의를 상실한 채 살아가는 방울새, 그리고 감옥 속에서 진정한 존재의를 상실한 채 살아가는 남편, 동일시하면 돼. 두터운 유리벽 아래 갇혀있는 푸른 하늘 대신에 시멘트 천장, 죽은 나무가지에 있는 방울새는 그녀로 하여금 올바른 세상에 대한 신념을 지키려다가 감옥에 갇힌 남편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라고도 볼 수 있죠. 맞았지? 자, 그 정답 3번이 자유의 박탈은 남편이 사회운동하다가 감옥에 갇힌 게 자유의 박탈이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기에 A를 참고할 때 A가 금방 읽었던 거야. 기억의 의미로 가장 적절하고. 자, 그럼 A는 아까 보기에 있던 거야. 뭐냐면 이거야. 현대인으로 확장한 거. 불안의식, 경련. 그러면 A를 앞에서 기억이 뭔지 보자. 기억은 앞에 보세요. 지문에서 기억을 찾아봐. 기억이 앞에 있을 거야. 눈꺼풀의 경련이야말로 이미 오래전부터 그녀를 간섭해온 익숙한 상황이었으므로 눈덩이를 압박한 몸짓 그대로라도 얼마든지 걸을 수 있기는 하였다. 자, 현대인으로 확장하면 어떻게 될까? 4번, 내면의 불안마저 일상적이어서 받아들이는 현대인 삶. 맞았죠? 정답 1번이네. 불안감을 일상적인 것으로 봐야 된다. 아까 그랬잖아. 대수롭지 않게 꾹 눌렀다 그랬지. 그리고 이 정도 경련이면 그냥 걸을 수 있다 그랬어. 그러니까 일상화된 거야.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현대인이고, 현대인은 불안감이라는 부정적 정서가 내면화됐어. 아예 일상화됐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 정답은 1번이다. 자, 불안을 극복하는 의지가 오히려 내면에 이런 거 없고요. 주변에 단절된 상황에서 내면의 불안을 극복하냐?
그다음에 현대인이 겪고 있는 내면의 불안은 욕망을 제어하지 이런 것에 해석은 없고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다는 생각이 불안의 아니 이거 순서가 바뀌었잖아. 불안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다. 그러니까 일상화됐으니까 그냥 참고 견딘다. 그냥 생활한다. 뭐 그런 얘기야. 자, 정답은 1번이 정답이다. 이게 방울세의 내용이었다.